90년대 계속해서 귀신을 보게 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대로 여자친구란 걸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18살, 여자친구는 19살. 저는 여자친구와 한창 잘 사귀고 있으면서 평소 이야기하는 걸 많이 좋아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서운 이야기를 유독 좋아하였고 공포영화 호러물을 매우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여자친구 혼자서만 무서워하고 저는 전혀 무서워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여자친구 친구들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누나들이라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넉살이 좋은 편이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친구들과 놀고 그날 밤 저희 집이 빈 관계로 모두들 저희 집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친구들도 무서운 이야기를 무지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완전 유명한 이야기라며 학교에 다 소문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심 반 호기심 반으로 이번에도 뭐 별로 무섭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 친구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중학생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남학생 집에서 통닭을 먹기로 했답니다. 시간은 저녁 7시경. 그런데 친구 아버님께서 집에 온다 하여 옥상에서 먹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전 그 옆동에서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져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생은 별로 탐탁치 않았지만 그냥 옆동이니 뭔 상관이냐며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그중 학생 한 명은 매우 뚱뚱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뚱뚱한 학생이 통닭 닭다리를 아껴가며 먹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동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옥상을 보면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기계가 들어가 있는 좀 작은 건물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쪽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서 사람 머리가 도저히 사람의 키라곤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높은 곳에 머리가 눕혀진 채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저렇게 된다면 사람 반대편 쪽에 사람 몸이나 어깨가 보여야 정상이 아닙니까? 저기 가운데 부분은 높이가 2m가 훨 넘습니다. 그런데 그 닭다리를 뜯던 친구가 저걸 목격하고 나서 순간 너무나 놀래 같이 있던 친구를 불렀답니다. 저기 사람 있어. 이상해. 그런데 그 친구는 귀찮다며 괜히 놀리지 말라며 무섭다며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닭다리 뜯던 친구는 그냥 헛걸 본 거겠지 생각하고 무시하고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장난 아니게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두 친구가 동시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고개를 소리나는 방향으로 돌리는 순간 이 얼굴이 그 두 학생 앞으로 불과 2m 정도 거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학생만 봤다면 절대 믿지 못하겠지만 두 학생 모두 다 이 영상을 본 겁니다. 그 닭다리 뜯던 학생은 일어서서 저 얼굴과 그대로 마주보고 있고 앉아서 먹던 학생은 일어선 학생과 눈 마주치고 있던 형상을 아래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 있던 학생은 저 얼굴과 마주친 순간 정말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망칠 생각, 나 이제 죽었다는 생각, 저게 뭐지? 귀신인가? 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그저 멍하니 몸이 굳어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앉아있던 남학생이 먼저 도망가면서 서 있던 친구를 끌어서 같이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 둘이서 도망가는데 그 아파트가 19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말로는 19층에서 8층까지 내려가는데 단 3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닭다리 뜯던 학생은 양쪽 발목 인대가 다 드러나면서 발목까지 삐고 먼저 앉아있던 친구는 발목뼈에 금이 갈 정도로 달리고 겨우 8층에서 둘이 엉켜 굴러 엎어져 정신이 들어 자신의 다리 상태를 알고 아픔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두 학생은 대략 한 달 정도가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 학생은 병원을 다녀 치료를 받을 지경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 아셔야 할 가장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 중 닭다리를 뜯던 학생이 바로 접니다. 그 자살 현장을 직접 목격도 했고 시체는 분명 목이 떨어져 나갔고 차 위로 떨어져 완전 찌그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 친구가 이야기할 때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중학교 때 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일이 제 친구들에게 소문이 난 걸 알았지만 몇 년이 지난 그때도 이 이야기가 떠돌아 저한테까지 들어올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겨우 저 공포스런 얼굴을 그나마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저 얼굴이 현재 나이 23살인데도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 귀신을 본 이후로 정말 겪은 일이 많습니다. 절대 귀신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전 이제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는 제 나이 중학교 3학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귀신을 본 이후로 가위를 일주일에 기본 5번 이상은 무조건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위를 눌리면 항상 제 곁에서 맨발 바닥으로 걸어다니는 소리 같은 것만 들리고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눈을 안 떠서 귀신을 못 봤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정말 중학교 3학년 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고 집안 사정, 개인적인 사정, 여러 사정들이 겹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위가 더욱더 많이 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위를 눌렸습니다. 아, 오늘도 그냥 소리만 나겠지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자 이 생각으로 눈만 꼭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만 안 움직일 뿐이지 옆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왜 소리가 안 나지 더 무섭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제 방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 밖에는 부엌과 연결된 세탁기기와 각종 잡동사니가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대충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위가 눌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항상 풀리기 마련인데 그날따라 유독 안 풀리는 겁니다. 그 순간 타다다 이런 식으로 달리는 소리가 다용도실부터 제 방 문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고 무섭고 하필 여름이라 제 방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라 다용도실에서 발자국 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 너무나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하고 미친 듯이 엄마 라는 소리만 무한 반복되며 했지만 정말 영화같이 엄마는 듣지도 못하시고 제 방 근처에도 안 오는 겁니다. 이때 정말 미웠습니다. 그리고 대략 3-4번 왔다 갔다 하더니 딱 제 방 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 정말 오줌 쌀 뻔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제발 가주라고 제발 내 방 들어오지 말라고 눈 감고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귀신을 본 이후로 정말 1년 동안 귀신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다신 귀신을 보기 싫어서 그 귀신 새끼한테 정말 미친 듯이 빌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 화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손이 움직여지고 발도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 됐구나. 갔구나.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떨리는 심장을 계속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눈을 뜬 상태였고 다시 감기지도 않고 저는 천장과 제 바로 윗 벽면이 보이고 아래와 아무튼 눈알 돌리는 부분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 정말 다신 보고 싶지도 않은 귀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바로 제 바로 이 벽면 쪽에서 밑에서 바라본 방향입니다. 근데 저 때는 제 얼굴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 이미 귀신을 한 번 보고 여러 번 느낀 상태라 정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밑에 있는 거라도 들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숨소리까지 참으며 눈은 아파오고 눈에선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던 그 순간 확 제 얼굴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입이 찢어질 정도로 미소만 짓는 겁니다. 저 정말 차라리 내가 정신을 잃었으면 좋겠다, 눈이 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귀신은 저와 눈을 마주친 후 한 10초 정도 있다가 유유히 일어서며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 뒤로 기절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이불은 제 방문 앞으로 던져져 있고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제 침대 땀으로 정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께 내가 어제 새벽에 불렀던 소리 못 들었냐고 묻자 어머니는 제가 평소 잠꼬대인 줄 알고 그냥 무시했답니다. 아, 정말 너무 미웠습니다. 저 가끔 잘 때 소리 지르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 뒤로 제 방에서 절대로 잠을 못 자고 항상 거실에서만 잠을 잡니다. 23살이 된 지금도 저는 방에서 절대 안 잡니다. 항상 거실에서 확 트인 곳에서만 잠을 잡니다. 저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학교를 다녀오고 방에서 옷만 후딱 벗어 제끼고 바로 거실로 나와서 TV 시청을 즐겼습니다. 저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는데 방 하나를 컴퓨터 방으로 해놔서 어쩔 수 없이 누나랑 원래 방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에서 잠을 안 자니 우리 누나는 좋다고 혼자 방 쓴다고 자기는 귀신 따위 안 믿으니까 저 혼자 알아서 거실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참 매정한 사람. 아무튼 저는 거실에서 한창 TV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날 학교가 일찍 끝난 상태라
점심시간쯤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집에 갑자기 오신 겁니다. 저는 왜 오셨는지 물어봤는데 오늘 하필 거실 장판을 갈아야 하고 뭐 이것저것 공사한다길래 제 방에서 자야 될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정말 속으로 온 가족을 다 했습니다. 아빠 앞에서 대놓고 했다간 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거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저 곧 방학이니까 친구 집에서 잘 때 하면 안 되냐고 땡깡 아닌 땡깡 부리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한 대 맞고 입 꾹 닫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저 혼자 있을 때 봤으니까 누나랑 같이 있으면 안 보이겠지 싶어서 그냥 수긍을 했습니다. 안방에서 잔다고 했는데도 못 자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튼 저는 오후에 공사한다길래 잠시 나와서 친구들과 PC방에서 재미를 한창 즐기고 밤에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공사 안에 낄 비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당연히 공사를 해놓고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정도면 자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제 방을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미 침대는 누나 차지를 하였고 제가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게 됐습니다. 속으로 우리 누나도 귀신 한번 봐봐라 했는데 워낙 기가 센 여자라 볼 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잠을 자려고 이불을 깔고 딱 누웠는데 하필 침대 밑에 공간이 있는 겁니다. 정말 저런 공간은 막 영화에도 나오듯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불로 가리려고 별의별 짓을 하려고 했는데 괜히 누나한테 혼만 나고 그만뒀습니다. 그냥 저쪽 방향을 안 보면 되겠지 생각하고 아무튼 잠을 청하려는데 꼭 오늘은 진짜 가위 제대로 눌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저는 자기 전에 느낌이 옵니다.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평소보다 더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날따라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운 좋게 오늘 가위 안 눌릴라라는 희망적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잠을 자다가 PC방에서 흡입한 햄버거, 그 거지 같은 햄버거가 문제였습니다. 정말 자다가 확 깰 정도로 배가 아픈 겁니다. 너무 아파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해결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정말 너무 아프게 깨서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정말 오늘 가위 안 눌릴 수도 있었는데 햄버거 원망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다시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뒤척이다가 침대 밑쪽 방향을 보고 잠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귀에서 삐소리가 살짝 나더니 몸이 무거워지고 가위가 눌려버린 겁니다. 진짜 영화같이 재수없게 참 저는 눈을 절대 안 떴습니다. 혼자 가위에서 깨려고 가위 깨려면 손가락 움직이면 된다, 소리 지르면 된다라는 말을 생각나서 다 하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전 누나가 저를 깨워주기만을 빌었습니다. 정말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천사 같은 누나야 이번 한 번만 좀 깨워주라. 제발 좀 하며 그런데 딱 마침 정말 평소 잘 안 도와주던 누나가 막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게. 됐다. 누나가 나를 깨운다. 됐다. 하면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이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기괴하게 웃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밑에 몸은 정말 형체 알아볼 수 없게 이상하게 생기고 얼굴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입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며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 그 순간 눈을 다시 감을 생각도 안 들고 그저 저 귀신 새끼와 계속 마주보게 됐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저 입에서 계속 제 이름이 반복되며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여기서 호로야라고 하겠습니다. 호로야, 호로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더니 점점 기괴한 소리로 말이 빨라지는 겁니다. 저는 저렇게 말이 나오는 순간 기절까진 아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속으로 제발 누가 나 좀 살려줘 라고 빌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진짜 누나가 저를 뺨을 때리면서 온몸을 흔들며 깨우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정신이 들어 눈을 꾹 감고 다시 눈을 떴는데 저 형상은 사라지고 누나가 저를 계속 깨웠습니다. 저는 잠이 깨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누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친누나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나가 하는 말이 너 왜 자꾸 네 이름을 그렇게 이상하게 말해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왜 그래 너 무슨 꿈 꿨어? 라는 누나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다 돋고 등에는 식었던 땀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저 귀신 입에서 나온 말이 제가 한 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나 절대 이 방에서 못 자겠다며 누나한테 상황을 다 설명했는데 제가 너무나 진지하게 말하니 누나가 저를 믿고 자기도 여기서 못 자겠다며 둘 다 컴퓨터 방으로 가서 이불 깔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 아버지께 말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중2 때 겪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그 방을 그냥 옷방으로만 해놨습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 그 방에서 아무도 잠을 안 잤습니다. 옷만 후딱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현재 나이 23살 제가 봤던 귀신들 얼굴 글을 쓰다 보니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몸무게가 89kg,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는 98kg까지 나갔다가 어느 한 여자에게 너 뚱뚱해서 싫어 이 한마디를 듣고 피눈물을 먹으며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3달 만에 29kg를 뺐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너무나 무리한 운동을 한 탓에 몸에 탈이 났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결국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집에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서 결국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운동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녀온 뒤 집에서 쉬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저는 이상하게 제 방에서만 귀신을 봐서 거실에서 지내면 귀신을 안 볼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전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바로 잠에 골아떨어졌는데 한참 자고 일어나니 대략 8시 정도가 됐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누나는 대학생이라 이제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딱 눈을 떴는데 너무 깜깜해서 약간 으스스했습니다. 저녁 8시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캄캄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 생각으로 다시 누웠는데 거실에선 한 번도 눌려본 적도 없는 가위가 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귀에선 삐 소리가 나며 안 그래도 무거운 몸이 무거워지고 심장이 더욱 크게 뛰는 겁니다. 아 설마 여기서까지 해. 아 제발 아니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실에서 누우면 그 귀신 나온 제 방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는 절대 거실에서 잘 때는 그 방문을 안 열어놓고 자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 방문이 딱 열려 있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옷 갈아입으시고 열어놓고 나간 겁니다. 저 가위가 눌려서 그대로 방문을 향해서 눈이 가 있는데 제 눈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한동안 저 귀신을 안 본 상태라 더욱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저 귀신만 3번째 보는 거였는데 평소랑 다르게 웃고 있지도 않고 무표정이라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분명 보니 머리 위에 밧줄 모양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저를 보며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저는 저도 모르게 저 고개 돌리는 거에 혹했는지 무서운 생각은 안 들고 저기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바로 일어나지고 발도 움직이고 평소 몸이랑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그 방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수록 저 얼굴은 좌우로 더욱더 거세게 흔들어 제끼고 저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찢어지는 고통과 욱신욱신 거리는 다리를 부여잡지도 않고 계속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얼굴을 가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들었고 저는 분명 제 집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희 집 뒷길인 겁니다. 너무나 놀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집중을 못하고 제 몸을 봤는데 다리에는 피가 철철 흘러내렸고 바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본 순간 정신을 잃었고 그대로 병원으로 가서 다리를 꿰맸습니다. 무려 20바늘 정도.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고 전 집에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베란다 앞에서 자꾸 서성거렸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가 그냥 더워서 그런 것 같구나 생각을 하고 신경은 안 썼는데 그 순간 빠지직 소리가 나면서 제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저 때 당시 저희 집은 2층이며 베란다 밖에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와 같이 제가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떨어질 때 바로 나무에 걸려서 다리가 찢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걸어가려고 했었답니다. 아버지는 바로 밖으로 오셔서 저 뺨을 때리시면서 정신을 차려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귀신에 홀려 욱신거리고 아픈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 집이었는데 그 뒤로 저희 집은 베란다 쪽에 더욱 높은 안전틀을 설치하고 저는 한 달간 할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저희 집이 기독교라 할머니 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4시간 정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뒤로 그 방은 문자체를 잠궈놓고 그 방을 아무도 못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도 귀신을 봤습니다.
항상 우울해 있었습니다. 그걸 짠하게 여긴 제 친구가 오랜만에 기분 전환을 하자며 노래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너무나 졸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친구 이름은 사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됐는데 막상 가고 나서 보니 저도 모르게 목이 나갈 정도로 미친 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창 부르고 나서 저는 사마귀와 같이 노래방을 나와 친구들이 모여있는 오락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한창 놀고 난 후 갑자기 친구 여러 명이 저희 집 귀신 나오는 방이 너무나 궁금하다며 가자고 다들 졸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지들한테는 재미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끔찍한 기억이고 다신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친하지만 중간중간 미운 짓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졸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와 사막이 그리고 친구 2명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대략 오후 6시경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늘도 어둡지 않고 좀 밝은 상태라 다들 안 무섭다며 당당하게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며 괜히 혼자 쌩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분명 뻥인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거짓말 치지 말라며 타박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는 머리가 계속 아프다며 거실 소파에 엎어져서 머리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먼저 그 방을 열고 들어가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별것도 아니네. 라면서 냅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도 무서운 거였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제 방 구경을 마치고 나서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할머니 아프셔서 광주를 올라간 상태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친구 집에서 자려고 했던 저는 친구들이 같이 잠을 자준다고 하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저녁밥을 먹고 모두 다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이불을 깔고 제 귀신 이야기나 듣자며 다들 장난도 안 치고 옹기종기 모여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 새끼들끼리 징그럽게. 그 머리 아프다던 친구는 먼저 잠을 잤고 저는 이야기하기 싫다며 무섭다고 안 한다고 했지만 이놈들이 이런다고 안 들어줄 놈들도 아니고 결국 제압당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무서워서 거실 불 켜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하필 딱 이야기를 시작하려니까 저희 아파트 전체의 전기가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때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막 다들 무섭다며 끌어안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들 좀 골려주자 생각에 진짜 무섭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그 머리 아프다던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호로야 네 부모님 오셨다 나갔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저는 뭔 소리냐며 우리들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부모님 오셔서 니들 시끄럽다고 막 뭐라 했잖아. 나 괜히 민망해서 계속 자는 척 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나가는 소리 들어서 눈 떴는데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만약 그 말이 거짓말이면 네 인생 앞으로 영원히 꼬인다. 집안도 망하고 네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말이 거짓말이면 정말 모든 걸 다 내놓겠다고 정말로 진지하게 눈 하나 안 깜빡거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그 순간 다들 오싹해지면서 정말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들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불을 켜려고 했는데 불도 안 켜지고 전기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들 불 켜는 걸 포기하고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 4명인데 무서울 게 뭐 있냐며 다들 잠잔다고 들어 누운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다들 잠이 들었는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 말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다름 아니게 또다시 가위에 눌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미리 제 친구들한테 제가 잠꼬대가 심한 걸 알기 때문에 만약 잠꼬대 안 하면 한 번만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던 한 친구가 호로야 자냐? 호로야 자냐고 호로야 잠들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가위 눌리려던 게 풀리고 대답을 하며 다행히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호로야 자냐고 야 자냐니까 자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안 잔다고 짜증을 냈는데 친구가 그래 아깝네라는 겁니다. 저는 무슨 장난을 이렇게 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다시 호로야 자 잠들었지 이번엔 잠들었지 이러는 겁니다. 저 이때 문득 생각나는 게 이건 귀신이다. 그래 나 지금 가위 눌려서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다.
이 생각으로 절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 더 이상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겁니다. 아, 됐다 이제 자야겠다 생각을 한 순간. 자나 보네. 히히히. 라며 웃는데 정말 엄청난 높은 고음으로 웃는 겁니다. 저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기가 온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저번에 봤던 그 귀신이 틀림없었습니다. 등에선 땀이 뻘뻘 나고 너무나 무서워서 눈만 꾹 감고 바로 뒤에 친구한테 등을 밀착해서 자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는 바로 제 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등을 딱 붙이고 그 목소리가 난 곳을 절대 안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이랑 붙어서 잠을 자니 덜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다시 잠을 자려고 하니 그 목소리는 안 들리고 저는 가위도 안 눌리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저희들은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나 제가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친구들은 게 소름 돋는다며 말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다들 나갔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번에는 귀신을 안 봤다 생각을 하며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 잠을 잘 때 저는 잠꼬대가 심해서 제일 가장자리에서 잠을 잤던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모두 제 왼쪽에서 잔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오른쪽에서 들렸던 겁니다. 너무나 당황하여 친구들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그 목소리 방향을 보기 싫어서 오른쪽을 등으로 해서 밀착을 해서 분명 잠을 잤는데 거기서 분명 저는 등이 맞대어지는 느낌이 났던 겁니다. 분명 벽이 아닌 사람이었던 느낌입니다. 이걸 안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에서 소림이 돋았습니다. 제 등에서 분명 사람 느낌이었던 그 물체는 어떤 거였을까?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저랑 붙어서 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만약 제가 뒤를 돌아봤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아직도 소름이 너무나 돋습니다. 이번에는 제 나이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학교로 출근을 했고 1교시부터 잠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나니 점심시간인 겁니다. 저는 점심시간에는 이상하게 아무리 깊이 잠을 들어도 눈이 그냥 떠집니다. 급식실까지 질주를 해서 식사를 일찍 하게 됐는데 제 친구 중에 정말 허세 잘 부리고 말 많고 말하자면 깝치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좋은 녀석이라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앉더니 호로야 너 그 우리 학교 근처 폐가 알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귀신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다른 저희 근처 지역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폐가입니다. 아무튼 친구가 이어서 물어보는 말이 너 거기 가면 귀신 볼 수 있어? 이러는 겁니다. 저는 내가 신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고 싶을 때 보는 줄 아냐며 귀신 본 게 좋은 줄 아나며 그 친구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친구는 괜히 민망한지 욕을 하며 뭐 그런 거로 성질을 내냐며 교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막상 화를 내고 나니 낼 만한 일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친구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으로 가서 사과를 하고 친구 장단을 맞춰주려 귀신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바로 화가 풀리더니 그럼 오늘같이 거기 가자며 자기는 귀신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는 솔직히 무섭고 귀신 본 경험자가 같이 가주면 안 무서울 것 같다며 저에게 부탁하던 것입니다. 정말 욕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나도 무섭다며 그리고 그런 곳은 무조건 귀신이 있다면서 거기 가면 너한테 귀신 달라붙어서 나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래도 가겠다고 제발 가자고 했습니다. 이쁜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친구와 같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끝나고 학교 후문으로 나가는데 저희랑 친한 선배가 있는 겁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선배가 저희들 보고 어디 가냐며 물어봤을 겁니다. 저희는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그 폐가로 간다 했는데 선배는 재밌겠다며 자기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갔다고 한 겁니다. 저희도 차라리 2명보단 3명이 덜 무섭겠다며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밥을 먹고 가려고 하니 시간이 대략 한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늘은 약간 어둑어둑한 상태이고 진짜 귀신 나오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이런 날이어야 귀신이 더 잘 보인다며 더 어두워져도 괜찮다고 혼자 또 헛살을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랑 선배랑 같이 떠들며 갔는데
그 폐가 근처에 올 때쯤 다들 급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그 집 근처에만 가도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늘도 어두워져서 더 무서웠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상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아무튼 다들 폐가 문 앞까지 도착해서 누가 먼저 들어갈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난 안 간다 했고 친구도 무섭다고 했는데 선배가 짜증난다며 그냥 문화 열고 혼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저흰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 아니네 이런 말을 했는데 저 다리 쪽이 찌릿찌릿하며 등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나가자고 재촉을 했는데 그 둘은 뭐 별거 아니네 하며 점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폐가는 2층으로 된 주택이었는데 마당도 꽤 넓었습니다. 마당을 둘러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빛도 없는데 왜 들어가냐고 했습니다. 친구는 자기 핸드폰 후레쉬 된다면서 들어가자 했습니다. 저는 정말 들어가기 싫었는데 선배에게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저흰 1층으로 들어가서 대략 5분인가 정도 둘러봤는데 그 순간 2층에서 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저희 3명 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와 폐가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선 엄청난 힘이 난다 했는데 달리기 속도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멀리 떨어져 무섭다고 벌벌 떨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신 저기 가지 말자고 얘기하는 중에 친구가 핸드폰 떨어뜨리고 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꼭 이런 새끼 한 명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날 밝으면 가자고 그냥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진짜 중요한 연락 올 때 있다며 안 된다며 오려고 하며 제발 좀 같이 가달라고 빌고 또 비는 겁니다. 선배랑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다시 가기로 했는데 정말 겁났습니다. 다시 폐가 앞으로 가니 이번엔 정말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미안하게 됐다며 여기까지면 됐다면서 자기가 혼자 들어가서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며 같이 들어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는 자기가 소리 지르면 그냥 바로 들어와 주기만 해달라 한 겁니다. 선배랑 저는 알았다며 그냥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혼자서 찾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별로 안 무섭나 이 생각에 마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한 10분 1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친구를 불렀는데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 새끼가 우리를 놀래켜 주려고 한 것 같다며 그냥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부른 겁니다. 저랑 선배가 당장 집 안으로 뛰어갔는데 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2층에서 탁탁탁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분명 저희들은 친구 이미 무서워서 뒷문으로 도망갔다 생각하고 저희들끼리 또 소리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저랑 선배는 폐가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 뒤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는 겁니다. 저는 얼척이 없어서 니 어떻게 된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아까 나 부르고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응, 뭔 소리야 나 아까 너랑 선배 너무 빨리 도망가서 안 보이길래 문자 남기고 나 먼저 갔잖아 집에. 제발 야 장난치지 마. 너 방금까지 우리랑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선배가 화나면 정말 무서운 걸 아는 사람이라. 선배가 화내면서까지 물어봤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한참 전에 문자가 와 있었던 겁니다. 야 너랑 형 어디로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안 보여서 나 먼저 간다.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던 겁니다. 제중 전화 2통과 함께. 그런데 시간을 보니 이때는 분명 이 친구가 자기 핸드폰을 잊어먹고 저희들한테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문자를 절대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배는 이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저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 폐가를 갈 때는 전혀 단 한마디를 안 하고 있다가 딱 그 폐가 앞에서 갑자기 자기 혼자 들어간다고 했던 겁니다. 저랑 선배랑 같이 갔던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구였지라는 생각과 제 이름을 그렇게 크게 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 혼자 들었으면 그나마 환청이란 말을 할 수라도 있지만 선배도 같이 듣고 분명 셋이서 같이 핸드폰을 찾으러 갔는데 이 선배는 그 뒤로 그 폐가 말만 나오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신 그 말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그 말을 해주자 한심한 친구놈은 하필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없었냐며 아깝다고 했지만
솔직히 무섭다며 다신 그 폐가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엔 이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그 뒤로 그 폐가 근처에 저희 학교 애들은 아무도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삐삐에 얽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밖에서 일을 하시면 어머니께 연락을 자주 하십니다. 어머니도 자주 하시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웬만하면 기계 쪽으론 돈 잘 안 쓰시는데 잦은 출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삐삐 난 것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겉으론 표현 안 하셨지만 삐삐가 마음에 드셨는지 은근히 속으로 많이 좋아하시고 신기하시는 게 보였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출장을 가면 꼭 하셨던 말씀이 삐삐 쳐라 이 말을 하신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항상 삐삐에 숫자를 남기고 아버지랑 연락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삐삐 쳐라 이 말을 하시며 또다시 일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출장 가시면 무조건 따라 나와서 울면서 가지 말라며 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출장을 가시고 나면 어머니랑 저랑 누나는 바로 아버지께 삐삐를 쳤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출장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삐삐를 확인하시고 저희가 남긴 숫자를 보고 당장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열심히 통화를 하고 난 후 아버지는 짐을 꾸리시고 열심히 출장 가서 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출장 3일째 되던 날 아버지는 웬만하면 몸에 탈이 나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 몸살이 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 걱정할까봐 전화상으론 몸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숙소에서 쉬고 계시는데 저희 가족이 연락할 시간이 아닌 시간에 삐삐가 울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확인을 하고 저희 집 번호로 8282가 돼 있길래 바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2번, 3번,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받았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덜컥 걱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강도라도 들어서 급하게 연락한 건가? 여러 생각에 걱정이 됐는데 도저히 집으로 갈 상황이 아니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다시 저희 집 번호로 8282가 찍혀서 왔다는 겁니다. 급하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저희 누나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봤고 저희 누나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었다고 했답니다. 전화 못 받은 건 잠시 나갔다 와서 못 받았다길래 아버지는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삐삐가 울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확인해보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282가 찍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보고 싶어서 전화 기다리구나 이 생각으로 집으로 전화를 거셨을 겁니다. 집으로 통화를 걸었는데 몇 번 안 받다가 좀 더 하니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와 같이 아빠 뭐하고 있었어? 전화도 없고 밥 먹고 쉬고 있었지. 아빠 올 때 장난감 사와. 엄마 바꿔줄게. 여보 밥은 잘 먹고 있어? 등등 여러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등 짧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끊으려고 하시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피곤하신 것 같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대뜸 비명을 지르시고 끊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셔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또다시 2~3번 안 받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아까 소리를 질렀어? 무슨 일 있어? 경향된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왜? 내가 왜 소리 지른 게 목소리가 달라졌네. 이러고 툭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상황을 모르시고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더 이상 전화해봤자 싸울 것 같아서 그냥 내일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어머니와 저 그리고 누나가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머니께선 저희 둘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럼 어제 전화해서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하고 끄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아버지가 출장 가자마자 바로 우리도 나왔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지시며 거짓말 치지 말라며 어머니께 처음으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이유도 모르고 화를 낸 아버지가 이상하다며 이유라도 알자며 했는데 아버지께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삐삐를 확인해 보셨는데 정말로 저희 집 번호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어머니께선 당시 친정에 계셨는데 말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전화했을 당시 저희 목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버진 삐삐 소리만 들으셔도 짜증을 내셔서 어머니께서도 삐삐를 당장 없애고 저희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삐삐랑 단절을 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아버지의 특이한 경험으로 그저 가족들의 입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진 그때 생각하면 솔직히 소름이 돋는다며 정말 그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이 안 잊혀 지시다고 합니다.